10월 25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경마 주간입니다. 일단 오랜만에 주로 자체가 건조주로, 양호주로에서 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서울 경마는 지금까지 선행형 마필드, 선입권에 있는 마필드 상당히 유리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선입권에 있는 마필드, 추위권에 있는 마필드도 계속적으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경주 편성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도 유리하고요. 일요일날 부산에서 대선 경주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만 기승을 하고 토요일날 경기가 끝나고 나면 부산으로 출장을 가는 기수들이 많습니다. 뭐 마이야 기수, 장추열 기수 이런 능력 기수들이 장추열 기수 3마리, 마이야 기수 6마리가 기승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수들의 기승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토요일에 상금을 벌고 갈 거예요. 일단은 부산에 2개의 대선 경주가 있는데 한 개 경주에 탈 때마다 출장비로 25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2마리를 타게 되면은 5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수들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내려갔을 때 수당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수들도 상금으로 먹고 사는 기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판단됩니다. 이번 주 경마가 월말 경마이고 3주 경마이다 보니까 의외로 빡빡하게 흐르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주도 인기 마필보다 복병권에 있는 마필도 한번 노려보겠고요. 1경주, 2경주는 주로 파악하면서 천천히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뭐 앞선에서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딱히 조교 때나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딱히 능력마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일단 안쪽에 1번마 포에버 히트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뭐 최범현 기수 내륙경마 때 내려가죠. 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게 마필이 국내산 4등급 벌교왕초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스타트도 벌교왕초가 13초 7의 평균적인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마필도 보시면 알겠지만 강하게 추진하고 중속에서 3선까지 따라붙어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사이드하게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게 이 문제인데 일단 기본기는 있는 마필로 판단돼요. 국내산 6등급 흥행돌풍, 국내산 5등급 흥행돌풍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적으로 했거든요. 1번 게이트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12번마 제너럴 윈드는 발주 진입이 약간 어려운 마필입니다. 발주 진입 불량도 있고요. 그러니까 발주대에 들어가서 1000m의 12번 게이트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좀 할 수밖에 없고요. 안쪽에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김용군 기수가 무빙식으로 충분히 뛸 수 있는 마필이라는 판단됩니다. 근데 저는 1번마 포에버 히트를 축으로 5번마 판타스트 브로도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 마필은 국내산 2등급의 글로벌 드림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스타트 타임이 13초 6의 타임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인데요. 일단 판타스틱 브로 같은 경우는 약 추진하고 모리를 맞아봤습니다. 약간의 여유도 있었고요. 임다빈 기수가 이 판타스틱 브로의 그 주행검사 때 채찍을 모셔보면 임다빈 기수가 채찍을 진짜 그러니까 경주처럼 쓰는 딱딱딱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냥 턱턱턱 그냥 이렇게 너 안 뛰면 이렇게 맞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판타스틱 브로에 대해서 기본기를 일단 갖춰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산 4등급 마필들 하이퍼팩스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했고요. 근성도 일단 좋은 마필입니다. 모리를 맞아봤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렇게 뚜렷한 능력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판타스틱 브로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포에버 히트하고 판타스틱 브로 이 두 마필인데 일단은 안쪽 1번의 포에버 히트를 축으로 이렇게 한 방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금화 스플래시 중속에서 지난번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OBS 경매에서 77,000달러의 고가에 구입해온 마필입니다. 그나마 산업에서 경매가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제 경매를 다시 진행을 하죠. 1억 2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56의 부담량인데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장추일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번에 김용군 기수는 이제 계속 교체된 상태입니다. 김용군 기수가 마무리 조교도 하고 나오고 있고요. 뭐 병합 조교도 했고요. 굳이 뭐 1000m 경주의 3번 게이트 굳이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위로 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번 막 금마 스플래시 입마표를 보겠고요. 7번 막 마이티 코드 1000m의 단점 때문에 좀 아쉽죠. 스타트와 중속이 매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끝걸음을 올라오는 걸음걸이는 상당히 좋았어요. 일단 3번이 선행을 가면 그 다음에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은 외곽이 11번 서던비치가 되거든요. 7번만 마이티 코드는 뭐 5번째, 6번째. 일단 주로 자체가 좀 말라있기 때문에 추임마가 통할 수도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7번을 보다 보다는 제가 봐서는 안쪽에 있는 감사의 힘, 이 마필을 한번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1번) 게이트입니다. 자, 일단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 때도 약간의 다리 바꿈도 못하고 실전에서도 주행검사 때 지금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이 힘은 어느 때보다 많이 차이는 상태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힘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2일 날 지금 주행검사를 하고 거의 뭐 3주 만에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이 마필도 8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근데 마필 자체가 뭐라 그럴까? 힘이 차 있다? 끌고 가려는 힘을 보여준다? 뒷다리가 예정치 않게 잘 치고 간다? 이 뒷다리가 짚었을 때 약간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감사에 뭐 힘든 게 없어요. 딱 치고 나가는 게 엄청나게 이게 파워풀하게 치고 나갑니다. 충분히 감사의 힘도 이번에는 도전이 가능하다 판단되고요. 11번 사단비치도 외곽 게이트 부분에 약간의 걸리는 부분이죠. 바로 3번 옆에 따라 붙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좀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 1번 쪽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이번 경주를 3경주를 제가 주중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 파워풀 슬루예요. 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워낙에 제가 이번 경주를 주중부터 조교부터 계속적으로 봤기 때문에 합니다. 자, 파워풀 슬로우가 압도적인 인기 마필인데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체중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마무리 조교 때 한번 쭉 이렇게 한번 가주는 게 정정희 기수의 정석인데 한 번을 쭉 이렇게 가주지 않았어요. 이게 약간 걸립니다. 근데 여기 제가 보는 마필들 4번 막 크리스톨 동해 6번 막 따뜻한 1호 요게 인기 2위와 3위입니다. 이게 인기 2위와 3위입니다. 4번 막 크리스톨 동해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 때문에 펜스 전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로 자체가 무거운 주로가 안쪽이 이렇게 건조 주로 양호 주로가 되면은 안쪽 주로가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4번 막 크리스톨 동해가 펜스 전개를 해야 돼요. 근데 조교 때는 엄청나게 막 끌고 가려는 힘도 보여주고 엄청나게 좋아요. 조교만 보면 오 얘네 1등으로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교 때 보시면 계속적으로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합니다. 한 번도 외곽으로 빼본 적이 없어요. 크리스톨 동해를 내측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이걸 잡지 못하기 때문에 윤태욱 트랙너에다 위협 기수하고 계속 펜스에다 대놓고 타는 거예요. 지난번에 뛰는 모습 보십시오. 마지막에 내측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코지 기수가 추진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리까지도 늘어났어요. 이번 경주 거리가 1400m 경주 편성입니다. 1200m만 뛰어왔던 마필입니다. 6번반 따뜻한 뒤로 지난번에 삼선 안쪽에 최적의 전개하면서 입상이 성공했죠. 근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 3번의 경주 모두 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어요. 4번하고 6번은 분명히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4번과 6번을 여기 둘 중에 한 마리는 일단 자르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노리는 마필 거기에다 한 방을 때려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교 때 느낌이 약간 떨어졌던 마필인데
경합했을 때 계속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경합에서도 이번에 확실히 좀 변화도 왔고 직전용 뛰는 모습도 상당히 좋았던 만큼 거기에다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배당을 일단 노리지 않고 여기에 인기 마필들이 불안한 경주 편성인 만큼 거기에다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불안한 경주 편성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에서 5등급 암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만 IM고 지난주에 강한 조구를 시행해 놓고 이번 주에는 약간 컨디션 점검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암말 경주에만 계속적으로 출전합니다. 근데 암말 경주에 출전하는데도 매번 결정력이 떨어져. 이번에도 뭐 직전 경주 그 코지 기수가 탔을 때 모습하고 딱히 뭐 좋아진 건 없어요. 딱히 그 정도의 경주 편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마 기대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산 6등급에서 암말 경주에 입상에 성공했고 지난번에 국내산 5등급 강한 상대들과 뛰면서 무너지고 모습을 보였지만 뭐 딱히 뭐 3코너 부분은 약간의 방해는 있었지만 딱히 그렇다고 더 좋아진 모습? 이런 모습은 또 아니었어요. 10번마 온도풀 오롱도 머리를 약간 피해야 되는 마필이죠. 박태준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 맙체가 420kg대에 있는 마필들이 최외곽 게이트 요건 또 약간 불리하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보는 마필은 6번마 쿠프랜드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약 추진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아예 이제 바닥권에 있었던 마필인데요. 근데 마지막 끝걸음에서 때렸을 때 엄청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대들도 중상급 정도의 마필들이었고요.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화 기수. 이동화 기수는 초반에 앞선에 가는 마필들보다는 따라가는 전개에 있는 마필들이 더 유리해요. 그리고 이 6번마 쿠프랜드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예전에 뭐 13초 7의 스타트 능력도 보여줬고 13초 5의 스타트 능력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 병합 쪽으로도 상당히 열심히 했고 근성도 끌어올렸고 편성도 그렇게 막 강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늘어난 1400m 거리가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선행형 마필들은 거리가 늘어나면 불리할 수 있지만 추입형의 마필들은 거리가 늘면 늘수록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는 만큼 6번마 쿠플랜드를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1번마 러브 스칼렛 얘도 약간의 배당 메리트가 있는 마필인데 이때까지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계속적으로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조교의 강도를 올리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발주 연습을 하지 않았던 게 약간의 단점이지만 그래도 자기 걸음을 띄워줄 수 있는 만큼 또 여기에 1번 게이트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1번마 러브 스칼렛 이 마필까지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주링스카이가 지난번에 선행으로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죠. 근데 이번에는 선행을 가기에는 조금 좀 빡빡해요. 직전 경주는 좀 더 편안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에 부담량도 1.5kg 올라갔고 선행을 가기에는 좀 어려운 편성이라고 판단되고요. 10번마 최강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탈 시에 약간의 꼬장기를 보여줬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4선까지 따라 붙어주면서 모래를 피해가면서 정말 잘 뛰어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 약간 빠른 마필들도 있는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10번마 최강 스피드 이제는 2번마 주링 스카이를 때려잡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인데 여기에 그렇게 뭐 또 쉽게 끝나는 경기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4번마 뭐 태양의 전사도 뭐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11번마 라운 파이널이 되겠습니다. 52의 부담량입니다. 직전 경주 암말 경주 편성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뭐 100m가 더 늘어난 경주 편성인데 수요일에 일단 발주 연습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 마필은 혈통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있는 마필인데 나온 탑맨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외곽에서 굳이 선행을 가지 않아도 돼요.
분명히 2번 막 듀링스카이가 문정균 기수가 초반에 엄청나게 막 파워풀하게 물고 갈 거예요. 근데 4번 태영의 전사도 충분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앞선에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이동화 기수, 문정균 기수 이 두 기수는 무조건 앞에를 간다고 생각을 가졌을 때 둘이 매번 결정적이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앞에를 가서 죽더라도 가는 기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듀링스카이도 가야 되고 4번 태영의 전사도 가야 돼요. 그러면 흐름 자체는 상당히 빠른 흐름이죠. 그렇다면 라운드 파이널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병합주구도 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단단한 마필인 만큼 11번만 라운드 파이널 이 마필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가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기 편성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한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하는 마필들이 있는데요. 8번마 블루선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은 지난번에 편성 자체가 진짜 약한 경주 편성이었죠. 그렇게 강한 경주 편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띄워줬던 마필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전개가 가능한 경주 편성인데요. 흐름 자체가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마이야 기수도 역시 따라가는 전개보다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앞선에 걸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기수고요. 7번마 남산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지만 이 마필도 약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돼요. 김효정 기수가 차분하게 전개를 얼마만큼 하냐가 중요한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거리가 1800m 경주 편성으로 늘어난 경주 편성입니다. 그렇다면 8번마 블루선도 선입 외곽에 붙어줘야 되죠. 7번마 남산미녀도 선행식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 두 마필이 모두 다 51초대, 53초대 그렇게 빠른 능력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6번마 스트롱보스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복병 마필들을 노리는데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크리솔라이트의 부마 쪽이었기 때문에 1800m가 어떻게 보면 거리가 더 유리하고요.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도 있습니다. 6번 스트롱보스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앞선에 이번 경주는 뭐 7번, 8번 안쪽에 있는 마필들 중 2번 흥행돌풍도 따라 붙어야 되는 마필이고요. 외곽에서도 선두권에 붙일 수 있는 마필 9번만 강철 드래곤이라는 거죠. 근데 승급전에 감량 일점도 있는데 6번마 스트롱보스는 이번에 조교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국내선 5등급 태양의 전사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라는데 뒷다리의 힘이 완전히 꽉꽉꽉꽉 차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지난번보다 모습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스트롱보스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너무나 좋습니다. 2번마 흥행돌프도 이따 봐야 돼요. 얘도 지금 승급전에 맞아 있는데 제가 이제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마필도 지금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포지션도 보면 알겠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빠른 마필들이 딱히 뭐 중속에서 끌고 가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2번만 흥행돌풀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7번마 임노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노를 보고 들어가도록. 지난번에 패배의 원인은 뭐냐면 체중 때문에 그럽니다. 지난번에 18kg가 증가했어요. 체중이 증가되니까 말 자체가 엄청나게 몸이 무거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초반에 밀면 3번마 이스트 배치가 선행식으로 전개를 하고 7번마 임노가 선입 외곽에서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자, 이 7번마 임노 같은 경우는 일단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인데 이날 7월 19일날 조재료 기수가 초반부터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바로 붙어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초반에 강하게 추진하면은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지난번에는 안쪽에서 약간 빠른 마필들 때문에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 편성입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가능한 만큼 7번마 임노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1번 말하는 대로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강한 조교를 시하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3번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 더 늘려서 스포 조교를 4번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말하는 대로가 지금 1200m에 출전했을 때 모습 5번을 뛰었습니다. 근데 데뷔전에서 1400m에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주에 1200m 내려와서 입상에 성공했고, 지금 이제 거리가 1600m 경주 편성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추임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13초 4, 12초 8 상당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오늘 1번 게이트에 1600m의 1번 게이트예요. 1600m 1번 게이트는 엄청난 꽃자리잖아요. 차근하게 전개하는 것보다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붙으면 되는 마필이고 컨디션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어난 1600m 거리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김초로 기수하고도 딱 맞아떨어져요. 김초로 기수가 선행형 마필들은 잘 타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추위평의 마필들은 정말 인기 7위, 8위 이렇게 팔리는 마필들 때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1번 말하는 대로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박성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크게 노리는 경주 편성기보다는 안정적인 충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선정했습니다. 5번 원더풀 스위트 압도적인 인기 바로 팔리고요. 두 번째로 6번 에어포스 원, 9번 글로벌 서버 이렇게 3두의 마필이 팔립니다. 여기에 3번 탭띵까지 이렇게 4두의 마필이 팔립니다. 자, 이 4두의 마필들 탭띵,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이죠.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에요. 의외로 빠른 말이 마필이고요. 원더풀 스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야 기수가 계속적으로 탔죠. 꼬장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선행을 가야 되고 내측으로 기대는 걸 잡아야 되고 엄청나게 뭔가를 진짜 잘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예전에 탔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이야 기수가 타고 입상에 성공했는데 그 전에 뭐 유승환 이런 기술 다 탔어요. 근데 이 마필이 정말 다루기가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정우주 기수 못 타요. 지난번에 마이야 기수가 인기 1위로 팔리고 지금 9번 글로벌 서버를 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더풀 스위트는 다루기 까다롭고 9번 글로벌 서버는 지난번에 보니까 선행식으로 전개하면 한 바퀴 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5번 원더풀 스위트하고 9번 글로벌 서버 이 두 마필이 겹치잖아요. 앞에 가야 되는 겹쳐요. 3번, 9번, 5번 다 앞선에 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주로 자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추위평의 스타일을 놓고 때리면 됩니다. 추위평의 마필들이 상당히 좋아져 있는 컨디션이고 이 정도 편성이면 해볼 만한 경기 편성이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한번 노려봐야죠. 그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만 원더풀 로던, 9번만 머스킷데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여기 2번만 리범버 어게인까지 인기마필로 팔리는데요. 4번 원더풀 로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창마하고 10마신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잘 뛰어줬죠. 부담량 57.5kg까지 올라갔다는 게 문제가 되겠고 9번은 머스킷데이도 3코너부터 지난번에 차근차근 추입 스타일로 맞춰줬던 마필입니다. 2번 리먼베 오그는 두 번 연속 지금 스포 쪽에 없고 2번은 일단은 얘는 불안한 마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교과 약간 타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9번 머스킷데이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원더풀 로던 같은 경우는 뭐 잘 띄워주었지만은 부담량이 너무 올라갔고 지금 3연타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마필이고 9번 머스킷데이는 추입 스타일보다는 따라가는 전개 워낙에 마차가 좀 단단한 마필입니다. 예전에 임다빈 기수의 거의 작양을용의 마필이었는데 1800m에서 무조건 선행식으로 전개하려다 무너지고 최근 각질을 좀 많이 바꿨어요. 따라가는 전개 예전에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이었다면 각질이 이제 바뀌면서 장추의 유소가 타면서 따라가는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부담량도 지난번보다 1.5kg뿐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9번마 머스켓데이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해 보겠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8번마 마루장군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kg 감량 이점입니다. 58을 짊어지고 입상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탱탱볼 그런 마필들한테 졌는데 편성은 약한 경기 편성이에요. 중급 정도 편성이었는데 워낙에 감량 이점이 좋고 또 일요일날 대상 경주 출전하는 문학보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깃이 전혀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늘어난 1800m 거리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마루장군이 바닥에서 전개하는 마필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사종권까지 3선 4선까지도 바로 물고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편성 자체가 끌고 가는 마필들이 외곽이 11번 킹다이아, 2번만 리멤버 어게인 이런 마필들이거든요. 5번만 스틸 플레이 이런 마필들. 근데 빠른 말이 없어요. 8번만 마루장군도 늘어난 거리지만은 마이너스 6kg 감량 이점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만큼 요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블루렐로 지난번에 엄청나게 잘 띄워줬죠. 지난번에 진짜 52의 부담량에서 그런지 11번 게이트에서 지금 9경주에 출전하는데 온더플로 이런 마필들 이런 마필들 다 때려잡았던 마필이에요. 일단 지난번에도 스포 4번 하고 입상에 성공했는데 지난번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근데 기본기는 일단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근데 안쪽에 약간 갇혀버렸다는 게 요게 약간 걱정이 돼요. 차라리 외곽 게이트면은 유리해요.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 입상에 성공했죠. 그 전에 6번 게이트, 3번 게이트 안쪽에서 전개하는 레이스에서는 깨졌어요. 그리고 6월 22일 경기도 마찬가지로 10번 게이트에서 더 유리하게 전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빙을 해야 되고 힘만배를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마 세강 파이터도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전개를 너무나 잘 풀어줬던 마필입니다. 모의를 피하면서 무빙식으로. 근데 편성 자체는 지난번에 약한 경주 편성이었죠. 그렇게 강한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3번마 플라잉데이 따라가는 전개에서 더 유리한 마필이고 4번마 스플렌디드 역시 지난번보다 마이너스 2.5kg 감량 이점 취입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얘도 국내에서 1등급 빈체로 카발로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했습니다. 자, 일단 1번, 2번, 3번, 4번 여중에 한 마리를 좀 덜 보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이고요. 안정적인 충막감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5번만 천장사, 6번만 럭키범. 천장사는 3코너 중반부터 매번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고 6번만 럭키범은 마차가 작은데 무빙식으로 떠야 되는 마필이고 근데 1번, 2번, 3번, 4번이 6번만 럭키범이 무빙할 정도로 놔주냐? 또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안정적인 마필 찾아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경주가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완벽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캡틴 PK 지난번에 3선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해줬던 마필입니다. 싱가필 트로피 경주 편성이었죠. 3번마 섀도우 온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트로피 경주 편성이었는데 섀도우 헌터 같은 경우는 전개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제가 봐서는 57의 부담량이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되고요. 11번마 베스트 레이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3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입니다. 워낙에 이제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려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봐서는 5번마 우승 콩코드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콧등굴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1800m에서는 지난번에 아예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1400m가 제가 봐서는 적정 거리예요. 그리고 이번에 조교도 워낙에 외상 2등급 페퍼엑스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깃이 전혀 밀리지 않았고요. 또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콧등굴리를 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 장거리에서 뛰는 말 별로 없어요. 강풍말을 빼놓고 딱히 없어요. 근데 우승 콩코드는 제가 지난번에 그게 딱 제가 복귀해서 떠 있을 때 실패했던 게 뭐냐면 콧등굴레 하는 마필들은 머리가 높기 때문에 장거리 경주로 안 된다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우승 콩코드가 딱 그 맥락에서 1400m가 적정거리구나
코너가 늘어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열심히 다시 한번 준비하고 나오고 있고, 앞선에 가는 마필들보다는 안쪽 게이트, 7번마 캡틴 BK 이런 마필들보다는 5번마 우승 콩코드가 스타트가 조금 더 따라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7번마 캡틴 BK 같은 경우는 선두권에 붙어야 되지만 이번에는 뭐 3번마, 2번 이런 마필들이 치고 나왔기 때문에 자리 선정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5번 우승 콩코드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했기 때문에 5번 우승 콩코드 이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경마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집중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커피 한잔 하시고 산책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고요. 박수홍이는 끝나고 녹화를 끝나고 다시 한번 분석하고 한 번 더 분석하면서 집중하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방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현장에서 정말 집중해서 촉 살려서 흩틀림 없이 마법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